정부가 오는 2023년까지 우리 국민의 삶의 만족도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시행될 사회보장 2차 기본계획에 제시된 내용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혜 기자. 네, 김정혜입니다. 정부가 사회보장 2차 기본계획을 내놨습니다. 경제적 발전에 비해서 삶의 만족도가 그동안 낮았는데 이를 높이겠다, 여기에 정책에 역점을 두겠다, 이런 뜻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 면에서는 세계 11위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삶의 만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 나라 가운데 28위에 그칩니다. 교육 역량과 안전, 기대 수명은 긍정적이지만 근로시간이 과다하게 많고 또 낮은 사회적인 협력으로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사회보장 2차 기본계획이 마무리되는 2023년까지 삶의 만족도를 OECD 평균 수준인 20위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 교육과 소득, 건강, 사회 서비스를 4대 핵심 분야로 해서 주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고용 교육 분야에서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2017년 22.3%에서 2023년 18%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연간 2,000시간이 넘는 노동시간은 1,800시간대로 줄인다는 목표입니다. 소득 보장 분야에서는 공공부조 강화와 다층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확충합니다. 이를 통해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빈곤 가구 비율을 2017년 17.4%에서 2023년 1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건강 보장 분야에서는 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예방적인 건강 관리를 강화해서 건강 수명을 2016년 73세에서 2023년에는 75세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는 GDP 대비 사회 서비스 투자 비중을 2015년 5.7%에서 2023년 OECD 평균 수준인 7.4%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자, 이 정부의 그 정책 목표가 달성이 됐을 때 5년 후에 우리 국민 생활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우선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육이 이루어져 고등학생의 수업료 부담이 없어집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예술인까지 확대돼 157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89만 명에서 47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장려세제 지원을 334만 가구로 확대하고 올해 청년구직활동 지원금도 도입합니다. 또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돼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의료비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살던 곳에서 원하는 돌봄과 건강,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종합재가센터 229개소도 새로 설치합니다. 이런 내용의 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실천하려면 약 332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정부는 소요 재원을 매해 예산 요구안에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국민적인 동의를 전제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정혜입니다.